마감의 정석입니다. 정석 투자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요일장 양대 지수 엇갈리면서 끝났습니다. 코스닥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양대 지수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요. 상승 하락 종목을 보시면 반반입니다. 상승했던 종목 반, 하락했던 종목 반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의 마감의 한마디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 관련주와 배터리 바이오 중심주가 전체 유동성을 키워가는지가 포인트입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주 오늘 하락했던 종목도 많이 보이지만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그리고 삼성전자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배터리주가 사실 어제 전방위적인 상승을 보인 이후에 오늘은 약간은 주춤했지만 그리고 바이오도 역시 오늘 좀 약간은 주춤했습니다. 오늘 올해 첫 IPO, 바이오 IPO를 했던 그 기업에 오늘 또 상장 이후 이 오상헬스케어가 좀 매기가 쏠려서일까요? 알테우즈는 오르긴 했습니다만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오늘은 그래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듯 하는데 시장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내일장을 위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지금 시장은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같아요. 양념 반,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드 반. 우리가 통닭시키면은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제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반반씩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치킨값을 지분으로 하면 프라이드를 좋아하면은 프라이드 전체를 시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념을 좋아하면 양념 전체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념도 먹고 싶고 프라이드도 먹고 싶으면 둘이 반반씩 고르지 않습니까? 그죠? 입맛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지금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념 쪽으로 돈을 다 몰아주지도 않고 프라이드 쪽으로 다 몰아주지도 않고 양념하고 프라이드 가운데서 좋은 부위만 골라서 먹어야 되는 시장 같아요. 양념에서 닭다리만 뜯어서 먹든지 프라이드에서 이제 닭다리만 뜯어서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가슴살이면 가슴살만 따로 떼어서 먹어야 되는 이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념 같은 경우를 우리가 반도체라고 한다면 반도체에서 닭가슴 닭다리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이 있고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LG그룹주가 있으면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몇 마리만 골라서 먹어야 되는 시장인 거죠. 지수는 전구점을 돌파를 하더라도. 그 다음 프라이드 쪽 보면은 바이오 중심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배터리 중심주들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잘 골라야 되는. 그렇다고 이게 업종을 잘 골라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종 내에서도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그 종목 내에서도 이 밸류도 다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종목도 잘 골라야 되고 업종도 잘 골라야 되지만 종목도 잘 골라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만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이오를 잘 고르더라도 시장이 올라가 있는데 급락하는 바이오를 고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주식 가운데서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이나 SK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을 잘 골랐다고 싶은데 거기서 또 나눠서 간다는 얘기죠. 배터리도 이제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2,700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상승하는 종목하고 같이 덩달아서 시장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계속 갈라치기 한다거나 키높이하고 이제 순환매 자체가 연속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이 산발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심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보고 있을 거고요. 요거 이제 주식시장 안에 있으니까 이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이제 바깥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바라보면은 이거 되게 심플하게 보입니다.
되게 쉽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걸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걸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중요한 걸 보면 지금 쉬워요. 지금 시장은 명백하게 쉬운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기업하고 안 해야 되는 기업들 자체가 너무나 분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주하고 내수주들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금이 교체되는 게 지금 10조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이지한 시장인 겁니다. 중요한 것을 보면. 중요한 걸 못 보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을 반드시 알고서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지 지식인 거니까. 자, 중요한 것부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거래대금이 증가했을까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시장에 거래대금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매수 유동성이 증가한 걸까요, 앵커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한 3거래일 동안에 매수 유동성이 증가한 걸까요? 한 8조에서 10조 정도 됐는데.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네. 바로 이번 주부터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것도 역시 반반일 것 같아요, 전문가님.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차익 실현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증가한 겁니다. 제가 정확한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네. 지금 유동성은 여러분 증가한 거예요. 제가 질문 어떻게 했어요? 매수 유동성이 증가하느냐 물어봤잖아요. 증가한 거예요. 8조에서 10조. 2조밖에 안 되지 않냐? 무슨 소리예요? 지수가 전고점을 높이면서 유동성이 증가했잖아요. 만약에 지수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8조에서 10조 정도면 이건 매수 유동성이 증가한 게 아니에요.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면서 서로 번갈아 가서 한 거고 오늘 시장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주식들은 8조에서 10조 정도 최근에 3거래일 동안 지수가 올라오면서 했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매수의 힘이 강했다는 얘기잖아요. 매수의 힘보다 매도의 힘보다 매수의 힘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지수로 봤을 때는 뭐예요, 여러분? 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매수 유동성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시장에 대한 거는 뭐가 나온가요, 여러분? 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 종목들이 다 같이 못 가느냐? 보면 급등하는 주식들도 있고 하락하는 주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 먹고 토한 주식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체감 자체가 상승한다라고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하락하는 종목 이렇게 많은데? 근데 지수는 올라와 있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체감 지수는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흐름이 나올까? 밸류가 다 달라서 그래요. 기업들의 이 밸류 위치가 다 달라서 그래요. 초창기에 베팅됐던 돈의 순서가, 돈길을 열었던 순서가 다른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온 애들, 늦게 들어온 애들, 중간에서 애매하게 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자금이 번갈아 가면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더라도 따로국밥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시장의 정확한 성격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종목에 대한 밸류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걸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었던 전략을 제시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자, 봐봐요. 현대위아 해야 됩니까? 제외. 3등이잖아요. 그죠? 현대위아 제외. 자, 기아 따라가야 됩니까? 멈춰야죠. 현대차 보유의 영역이죠. 삼성생명 사야 됩니까? 주도주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거 신규는 아니죠. 신한지주. 얘네들은 여태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애들. 지수가 빠지면 공략할 수 있는 애들. 근데 지금 신규는 못해요. 심플하게 나왔죠? 왜? 전체 유동성이 12조 이상 가는 시장은 아니니까. 자, 하이닉스가 해외 엔비디아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조정 흐름이 나와서 밸류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 호황대 밸류. 사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기간 조정이 필요해야 돼요. 자, 한미반도체 사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인데. 자, HPSP 사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지수가 급등을 하더라도. 자, 같이 올라갔던 제주반도체 사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지금 사면 안 되죠. 왜? AI 가속기 관련된 테마 불었던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밸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사야 됩니까? 사야죠. 얘는 HBM으로 올라간 주식이 아니니까. 자, 삼성전자 우선주 사야 됩니까? 사야죠. 우리가 저 PBR 관련된 주식을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가 가진 않았잖아요. 자, LG전자 사야 됩니까? 늦게 사야죠. 왜?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 먼저니까. 어디가 있어요? 종목으로 딱딱 집어드릴게. 자, 삼성전기, 원익 IPS 어떤 주식들이 포인트입니까, 여러분?
그 전방업체나 HBM 관련된 주식 갔을 때 안 갔던 주식들이나 차익 매물들이 나오지 않고 바텀이 시작된 애들 1, 2분기 재고 감소와 관련된 애들만 올라가잖아요. 솔브레인 같은 주식. 이거 제외하고 사야 됩니까? 간망해야죠. 반도체 쪽은 전체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럼 언제 해야 됩니까? 반도체 언제 맘 펴놓고 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7만 5천 돌파됐을 때는 그때는 다 같이 살 준비해야죠. 심플.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타협하면 다 매매하고 끝내서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배터리 가져가야 됩니까? 가져가야죠. 목표치를 얼마까지 둘까요? 에코프로 기준 61만 2천 원, 65만 원 넘어가면 포스코 퓨처는 지금 팔아야 됩니까? 홀딩해야죠. 가져가야죠. 35만 이상 가져가야죠. 그죠? 자, 삼성 SDI 이거 못 샀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야죠. 누구한테 퍼질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43만 원 뽑을 때까지. 그러면 나머지 LG학을 비롯한 나머지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 레벨업. 그러면 가져가야죠. 이쪽은. 나머지 배터리 후발주는 간막. 심플. 그죠? 자, 그 다음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 HLB가 오늘 악성 루머가 나오면서 장중에 급락이 나왔는데 알테오젠도 장중에 조정이 나왔지만 강세 흐름이 나옵니다. 자, 바이오가 지금 여러분 자금이 뭉치고 있나요? 흩어지고 있나요? 흩어지고 있죠? 어디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반도체에서 전염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은 끌고 가는 애들하고 매매하는 애들하고 또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합주가지수가 2650에서 2700 가면서 나 이제부터 양념 반 프라이드 반으로 나눌 거야. 이번 시장을.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아직 이격 축소가 안 됐거든. 이 흐름을 난 계속 만들 거야. 라는 신호를 이번에 시장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마주들이나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중심주들이나 중요한 가격대 온 것만 매매하시고 나머지는 애매한 거 아예 하지 마세요. 1, 2등만 하는 거예요. 3등은 다 배제. 이래야 이번 구간에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모님께서 알아듣기 쉬운 설명 늘 고맙습니다. 라고 댓글 주셨어요. 전문가님 4시 유튜브 공개방송도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정석투자 전문가의 4시 유튜브 방송, 산업 중심 기업들의 실적 회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금융지주사 유동성 전략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